롯데백화점엔 기분 좋은 소식이 가득합니다. 롯데 첫 정통 대박엔 세일. 다양한 상품을 세일가로 마련하시고 알찬 사은 선물도 받으세요. 4월 13일까지 롯데가 준비하면 세일도 특별합니다. 롯데백화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성입니다. 따사로운 햇살에 나른해지는 걸 보면 영락없는 봄입니다. 그러나 대구에서는 봄을 느끼는 것조차 사치라고 할 만큼 지하철 참사의 슬픔과 고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최근 전쟁으로 파급되는 불안감까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구를 총체적인 위기 상황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이 마음을 모아 성금을 보내주고 정부도 팔을 걷어붙이고 재기를 돕는 마당에 우리 스스로도 마음을 다잡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TBC 선데이 토크, 오늘은 대신대학교 정성구 총장 모시고 지역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안, 좋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역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부닥치고 있는 현대사회의 찡이랄까요? 모습을 좀 지켜보면 어떨까요? 네. 제 생각 같아서는 네. 오늘 우리 시대에는 한마디로 네.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변화는 어느 정도 하니까 미국의 게벌이라는 사람이 말한 대로 지난 20년 동안의 변화는 네. 지난 2000년 동안의 변화보다도 더 빠르고 신속하게 네.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 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사회는 네. 정신을 못 차린다 할 정도로 네. 이렇게 지금 변화의 와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마치 럭비공이 네. 공중에 떠 있는데 지금 떨어지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예측을 할 수 없는 네. 그런 불안하고 그런 말하자면은 위기가 감히 감도는 그런 사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런 변화의 와중에 왜 최근에 러시아 태상의 박노자 씨가 책에 쓴 대로 말하자면 좌우는 있어도 위와 아래는 없어지는 네. 이러한 어려운 형국이 오늘 우리 시대이고, 또 한 가지는 너무 급변한 변화가 있다가 보니까 소위 말하자면 기성세대들은 시대에 낙오된 감이 있어서 지금 불안한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우리 사회의 특징은 말하자면 이른바 정보화 사회로 그렇죠. 특징 지어지는 이런 사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개인주의적인 것이 너무나 발달되어 있고, 아울러서 이런 세속주의적인 경향이 네. 너무 지나치고, 그리고 사람들은 향락주의적인 그러한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특징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변화가 변화를 가속시키니까요. 제대로 적응할 수가 없어서 더 정신적으로 방황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현대인의 정신적 방황은 이 정보화 사회의 급변한 변화 때문에 그것을 따라잡지 못하는 네. 데서 오는 소외감, 네. 또는 열등감, 이런 것으로
특징 지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물질적으로 참 풍요로워졌는데도 그렇습니다. 그 각종 대형 사고라든지 비리 또 성범죄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 예. 이렇게 그 사회 전반에 표출되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의 근본은 원인은 어디 있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네. 이제 오늘의 이 대형 사고라든지 사회적인 그 문제들은 네. 사회적인 문제이기 전에 바로 인간의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미국의 그 라인홀드 니버가 쓴 책 가운데 부도덕한 사회와 도덕적인 인간이라는 책이 요새 시중에 있는데 네. 이제 저는 그것 이렇게 봅니다. 그 사회가 부도덕한 것보단도 인간이 부도덕하게 됐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인간이 그 욕심이 너무 과욕해서 네. 그 오늘의 모든 문제는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인간의 말하자면 그 과욕, 욕심에서 빚어진다고 그렇게 보고요.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말하자면 소위 이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령 예를 들면 이제 대오에서 이탈해가지고 네. 새치기를 한다든지 예. 또 양보를 불허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이제 계속되면서 그 사람들이 그 어떻게 하든지 그 욕망을 충족하려고 하는 네. 거기서부터 말하자면은 개인의 이탈이 오는데 거기서 이제 뭐 사기라든지 절도라든지 강도라든지 뭐 이런 온갖 입에 담기 어려운 범죄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한 잘못된 그 무슨 그 중독 현상. 그 요새 너무 중독 현상이 많아요. 많죠. 네. 어떤 데는 뭐 매스메디아에 중독되는 수도 있고, 네. 인터넷에 중독되는 수도 있고, 또 뭐 약물 중독도 네. 있고, 이런 그 현상이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은, 네. 이러다 보니까, 그 자제를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사회가 부도덕하기 전에 인간이 부도덕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오늘 우리 지나친 그 물량주의, 편의주의, 이기주의를 우리가 극복해야 참 행복이 네.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물질의 풍요가 반드시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네요. 우리가 욕심을 비우지 않고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날의 모든 문제들이 이와 같은 인간의 죄성과 그리고 욕심에서 그 원인을 네. 저는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네, 남보다 많이 가지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것을 더 빨리 결과만을 위해서 그렇죠. 너무 급하게 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오늘 사실 정 청장 모신 데는 대구가 장기적인 경기 불황은 물론이고 지하철 참사 그리고 어떤 그 정치적인 상실감까지 겹쳐져서 여러 가지 이유로 대구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이럴 때 우리 지역민들이 앞으로 가야 할 좌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좀 좋은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셨는데요. 사실 지난 대통령 선거에 이어서 이번 지하철 참사로까지 이어진 데 대해서 지역민들은 어떤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와 있다고들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리와 좌절감에 빠져있는 우리 지역민들이 세 번과 같이 희망을 갖고 잘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좀 좋은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먼저 그 대구 지하철 네. 참사로 말미암아 네. 가족을 잃고 또 부상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참 저도 그 지하철 그 참사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네. 너무 비참하고 너무 비통스럽고 너무 안타까운 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과거에 우리가 잘못됐던 것은 우리가 고쳐야지요. 네. 당장 제가 볼 때 할 수 있는 것은 뭔가나 어서 속히 이런 대구가 우리 경북이 정신적 공황에서 빨리 탈출을 해야 되는데 네. 그리 하려면 우선 발상의 전환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의 치유를 해야 되겠는데 그 마음의 치유를 하는데도 이 어떤 때는 제가 볼 때는 지역 정서가 되려 네. 그것을 극복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지 좀 않았는가. 그런 면도 있죠. 예. 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참 우리 대구는 너무 보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보수성이 뭐 달리 말하자면은 폐쇄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것은 또 달리 말하면은 자기 방어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걸 또 달리 말하면은 지나치게 과거 지향적인 데다가 과거의 족쇄에 매여서 그 한 발자국도 옮겨놓기가 어려운 그것이 아마 뒤를 잡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대구와 경북의 희망에 말하자면 전진을 하려면은 빨리 그런 데서부터 탈출해서 네. 열린 마음으로 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또 그리고 변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도 시대를 앞질러 간 뭐 그러한 마음을 갖고 또 그런 캠페인이 좀 벌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외조부께서 오랫동안 이제 서당의 훈장으로 안동에 계셨는데 그러셨군요. 30수년 전에 그 전기가 그 마을에 들어왔는데 네. 이 어른께서는 전기를 안 쓰고 호롱불을 그대로 고집을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았죠. 예. 할아버지께서는 왜 전기를 쓰시면 되는데 왜 호롱불을 계속 쓰십니까? 그랬더니 할아버님이 대답이 야야 나는 이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것이 오랫동안 기억이 됩니다. 말하자면은 자기 변화를 싫어하는 두려워하는 네. 그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아마 우리 경북인의 마음이 아닐까 온 대구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 네.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이 무력증에서 일단은 해방이 돼야 되겠고 예. 그렇게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그러는데 네. 무슨 단순히 뭐 제도적인 변화나 무슨 캠페인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이제 이분들의 이제 그 특징이 뭐인가 하니까 소위 감성의 세대입니다. 그 느낌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참 그 발랄하고 참 좋지만은 그 느낌이라는 것은 아침에 느낌 다르고 그렇죠. 저녁에 느낌 다르기 때문에 항상 가변적이고 그리고 2030 세대들은 그 어떤 포멀한 걸 말하자면 어떤 규격을 아주 싫어합니다. 예. 아주 자유스러움을 좋아하는 반면에 우리 5060 세대들은 아주 보수적인 데다가 가난하고 찌들었던 그 어려운 과거를 가지고 있고 사실 조국 근대화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배타적이면서 또 냉소적인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다 거의 뭐 대부분이 컴맹이라고 해도 그렇죠.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네. 없다. 그런 말씀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것을 극복할 수는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대결 구도가 아니라 이것을 말하자면 열린 마음으로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세대 차이나 세대 갈등이 아니라 세대 협력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그렇게 압니다. 그래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CBS 프로그램에 네. 2030 둘하고 네. 5060 두 사람하고 한 시간 동안 이제 아주 격렬한 토론을 한번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악수를 하면서 참 서로가 잘 이해가 됐다. 네. 그런 이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에는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안 다르면 도리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그런가 하니까 2030 세대는 꿈의 세대이고 희망의 세대이고 또 5060 세대들은 경험의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과 그리고 이 고생한 선배들과 이 꿈의 세대들이 만약에 서로 대화를 나누고 네. 또 젊은이들을 사랑으로 받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임한다면은 예. 저는 오늘 흔히 말하는 세대 갈등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네. 그것이 도리어 그 역사 발전의 기폭제가 되고 도리어 힘있게 나아갈 갈 수 있는 좋은 동력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 의사소통.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위 요즘 말하는 코드를 좀 맞추는 방법. 맞습니다. 네. 예. 이를 같이 예. 통하게 하는 방법. 그렇죠. 예. 네.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또 어느 질문이나 아무튼 막힘없이 참 뭐 말씀을 잘해 주시는데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책도 많이 읽으시고 소장하고 있는 책이 10,000권이 넘는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네, 그 만 권은 대단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 저 선생님께서 저를 어떻게 그 뒷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뭐 수만 권이 되지만 네. 이 10,000권이라고 알려진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인스튜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 박물관 인스튜트가 하나 있는데 이름해서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이라는 그 소장 자료가 만종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직접 저술하신 서적만 해도 60권이 넘는다고요? 예. 네. 그 책을 뭐 한 60여 권 저술한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그렇게 다독과 다작의 에너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이 예. 그 학문에 대한 열정이라고 그럴까? 네. 학문의 소명, 학문의 기쁨, 학문 사명 이런 것이 있어야 네. 그것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제 경우는 그냥 그 좋아서 네. 좋아서 책 쓰고 좋아서 왜냐하면 학문의 전쟁은 바로 자료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 전공 분야의 그런 책을 예. 모아서 예. 그건 사회에다가 환원시킨 그런 경우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그러셨군요. 예. 네.
연한 연두빛 새싹이 희망을 말해주는 이제 봄입니다. 그러나 대구는 아직도 그 분노와 좌절과 슬픔에 쌓여 있거든요. 이 기회에 어떤 좋은 책을 읽을 만한 책을 하나 권해주신다면은 잠들어 있는 대구의 봄을 깨우는 신선한 바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글쎄 이제 제가 추천하려는 책은 네. 그냥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그 19세기에 네. 화란의 아브람 카이퍼 박사가 쓴 책이 있는데 네. 그 책 이름이 칼빈주의 세계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제가 권하고 싶은 이유는 네. 그분은 정치가요, 그리고 또 언론인이요, 또 대학 교수요, 또 종교인이요, 네. 그런 분인데 평생 책을 223권을 썼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허무주의 세계관을 가질 수 있겠고, 또 유물주의 세계관을 가질 수 있겠고, 예. 또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죠. 있고, 또 무슨 성경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이 책에서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세계관을 네. 가질 수 있으면 우리가 역사와 또 문화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동기가 안 되겠는가 싶습니다. 네. 올해는 그 조선을 유럽에 처음 알린 네덜란드인 하멜이 우리나라에 온 지 350주년이 되는 해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특히 정 총장께서는 그 네덜란드 학과를 최초에 개설한 예. 그 인연으로 또 뭐 특별한 행사를 마련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금년이 네. 하멜해입니다. 네. 우리 한국의 하멜해가 돼서 호남 지역이나 그리고 경인 서울 지역에는 네. 대대적인 행사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멜 오페라도 있고, 그다음에 전시회도 있고, 네. 또 그 어느 지역에는 하멜 빌리지, 하멜촌을 만드는데 이상하게 우리 경북에는 그런 행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때 한 30수년 전에 한국 외국어대학교 화란어과를 창설한 교수로 있었고, 예. 또 제가 화란 유학을 했기 때문에 그 하멜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해서 예. 이번에 우리 이번 가을에 네. 우리 대신대학교에서 하멜 심포지움을 네. 한번 하면서 역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그 하멜이 350년 전에 한국 땅에 와서 네. 우리와 접촉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질까요? 근데 이제 가능하면 제가 현재 그 하멜 표리기 원본을 네. 지금 구하려고 지금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도 한번 전시를 할 계획이고, 또 이제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네. 그런 그 심포지엄 기간에 우리가 참 어쩌면 히딩크와 네. 또 화란이 예. 또 그래요, 이 정말. 관계가 있으니까 도대체 히딩크가 난 나라가 에 있던 나라가 바로 하멜이 우리하고 제일 처음 접촉한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네.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예. 또 역사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해보는 것도 네. 대단히 좋고, 또 우리 그렇겠네요. 학생들이 우리 대신대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그때 당시에 옷도 한번 재현을 좀 해보고, 네. 그래서 한번 우리나라와 화란과의 새로운 어떤 국제적인 관계도 좀 맺고, 네. 또 이런 걸 또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하고 계획 재밌을 것 중에 있습니다. 같아요. 예. 꼭 초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물론 그 대학 청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도 크시지만요. 또 지역 언로로서의 역할도 가볍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지역민들에게 못다한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이제 우리가 지금 변해야 됩니다. 네.
지금 그 인터넷이 번개보다 더 빠르게 세상을 돌고 있는데 네. 우리가 절대로 자기 안주에 빠져서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적인 그런 시민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결국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겠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당장 뭐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생각을 바꾸면은 미래도 보이고 또 오늘도 보이고 과거도 바로 보이지 않겠느냐. 네. 우리가 마치 굴렁쇠를 목표를 향해서 던지면은 10개가 다 안 맞아도 적어도 그 근방에는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바꾸어서 네. 새로운 희망과 또 꿈을 가지고 대구를 다시 변화시키고 바꾸려는 그런 의지와 용기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참 서로 믿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안 될 것이고 또 그러면서 또 희망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나눌 줄 아는 네. 이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정말 우리 대구가 이 어려운 수령에서 벗어나서 네.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또 영광을 다시 찾는 그런 복된 시민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네.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대구 사회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아마 개개인 여러분이 힘을 내셔야겠죠. 오늘 정 총장님 말씀 정말 우리 대구 사회 모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른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살다 보면 책 제목처럼 슬픔도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함께 슬퍼해주는 마음을 딛고 그리고 통곡했던 그 슬픔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으면 합니다. 3월도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경황 중에 찾아온 4월이지만 새 달에는 좀 더 밝은 모습 뵀으면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으로 접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